우선 저의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저는 2024년도 반감기에 대한 상승 사이클은 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온다면 비트코인은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최근 최고점자리였던 달러로는 69K, 원화차트 기준으로는 8,270만원짜리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을 보고 있는지, 어디에서 비트코인 매수를 담아봐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왔었고, 오늘 영상 주제는 반감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스터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채굴되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걸 갖게 되는데, 지금까지 비트코인 반감기는 총 3번이 진행되어 왔었고, 매 반감기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 직전의 고점 자리를 매번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 주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 역시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미 3번이라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매번 100%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반감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대감이 큰 만큼 반감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관점들이 있을 거고, 그 관점들 중에서는 상승과 반대되는 하락에 대한 관점 역시도 있을 겁니다. 우선 저의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저는 2024년도 반감기에 대한 상승 사이클은 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증시 대폭락이 온다면 비트코인은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최근 최고점 자리였던 달러로는 69K, 원화차트 기준으로는 8,270만원짜리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감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바이낸스는 반감기 카운트다운 기능을 거래소에 추가했고,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인 창평자오는 반감기를 앞두고 본인이 3번의 반감기를 겪어오면서 느꼈던 경험담 3가지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반감기를 앞둔 몇 달 동안 언론에 의해서 투심을 흔드는 기사들이 나오게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반감기가 온다라고 해서 2배, 3배 바로 급등하지는 않을 거다. 마지막으로는 본격적인 반감기에 대한 상승은 2025년이 될 거다라는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과거의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끼고 왜 상승을 보였었을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준의 자산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3월달 코로나 팬데믹으로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무한정으로 돈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5월달에 비트코인의 3번째 반감기가 있기 전에 증시의 폭락이 있었고, 미국 연준의 자산이 크게 증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의 가격은 미국의 유동성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는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정부가 특별국채를 신규 발행한 것은 딱 3번밖에 없었고, 모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나 매우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때 꺼내 들었던 카드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발행했던 금액은 1조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85조 원입니다. 반면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발행했던 금액은 1조 달러, 원화로 약 1340조 원입니다. 그 금액을 중국과 비교했을 때 대략 10배가 가까이 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고, 여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만 하더라도 31조 달러면 원화로 4경 4천조 원입니다. 중국 정부에 비하면 미국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부채로 현재 상황을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GDP를 비교해봤을 때 미국은 중국의 7배에서 8배 높은 수치의 1인당의 GDP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이를 보고 당연히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잘 산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성장이 정부의 부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것을 이해한다면 생각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오히려 국가 자체의 경쟁력은 중국이 훨씬 높을 겁니다. 과거 코로나로 인해서 감기에 걸린 미국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중국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은 미국의 자산 규모에서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동성에 의해서 자산이 피크를 찍고 난 다음에 미국 연준에서 자산을 이전처럼 크게 하락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21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유동성이 그대로라면 최소 이 가격대에서 머무르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반대로 비트코인은 하락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것은 미국의 금리입니다.
금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벌써부터 하품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금리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혹은 예금과 같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금리를 명목금리라고 합니다. 실질금리는 그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입니다. 실질금리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쉽게 하나 예를 들면 제가 5%짜리 1년 만기인 적금을 들었다라는 가정하에 1년 동안에 만약에 짜장면 가격이 현재 5,000원에서 만원 하던 짜장면 가격이 1년 뒤에 2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는 거의 2배 이상 올랐는데 내가 넣은 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럼 실질적인 실질금리,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이걸 미리 우리가 알았더라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걸 알았더라면 예금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의 실질금리는 21년도 말, 본격적으로는 22년도 초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은 22년도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기준금리보다는 실질금리와 거의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다시 표현하면은 연준에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물가도 잡히고 있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물가가 언제 잡힐까 하지만 실제로 물가는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에서 목표하는 2%에 도달하기에는 멀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겁을 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실질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니 자연스럽게 달러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는 금리는 플러스 그리고 물가는 마이너스이다 보니까 두 개를 빼면은 실질적으로 그 실질금리는 플러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유가가 전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주택가격을 제외하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반감기 차트로 돌아와서 2020년도 세 번째 반감기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원인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고 증시가 폭락으로 인해서 연준에서 돈을 풀어내면서 그 유동성이 증시의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보는 2024년도의 4차 반감기에 대한 고점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증시 폭락과 그에 맞는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전의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은 어려울 겁니다. 2024년도의 변수는 다름이 아닌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저는 영상에서 줄곧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기대 심리에 의해서 폭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겠지만 제가 지속성은 없을 거고 오히려 현물 ETF 승인과 출시 기간에는 비트코인이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비트코인 매도 시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다시 또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